안녕하세요, 여러분. 반티가 들어왔습니다. 가발 색깔이 바뀌었죠? 아, 그,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약간 이상하죠. 그, 따뜻한 더운 것 같은데 바람은 좀 차고, 뭐 그리 나쁘지는 않죠. 근데 이게 비가 올 듯 하면서도 오지는 않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한두 방울 떨어지고, 요즘 날씨 정말 이상해요. 다 저희 탓이죠. 저희가 이런 자연의 뭐라 그럴까요? 공격? 역습을 받게 되는 거죠. 너무 무서운가? 어쨌든 저희가 다 이렇게 좀 망쳐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훼손시켰죠. 좀 좋은 말로. 훼손을 좀 시켜 놓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원래 혜택을 받던 것들이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도 좀 뿔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환경보호 운동가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 레벨까지는 갈 수는 없고 무조건 뭐 재생용지를 쓰고 웬만하면 뭐를 버리지 말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걸 다 실천하기에는 그래서 그냥 저는 분리수거를 좀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텀블러 하나 들고 다니죠. 근데 가방이 너무 무거운 날은 또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어쨌든 웬만하면 어디 가서 차를 마시거나 할 때 거기다 담아달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런 거 하나? 그 정도 실천하는 거.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좀 앞서가면 제가 좀 더 주의를 하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까지 자연을 훼손시킬 그거는 사람이 게을러지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전에는 음, 되게 바쁘고 내가 뭘 스스로 해야 되고 간편하게 뭐 비닐 장갑을 끼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손을 씻고 뭐 이렇게 좀 귀찮고 불편하고 그런 것들을 전략하고 또 시간을 전략하자고 많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 때문에 자연이 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하려면 제가 과거에 옛날 사람들이 한 어떤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않은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들고 좀 귀찮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 후손들한테 좀 더 좋은 자연을 물려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렇게 아직 실천을 완벽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나가는 게 좋겠죠. 그,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니다. 다른 데서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아이들한테, 웬만하면, 그,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뱃속에서부터 경험을 해보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짧게 짧게 하더라도 많은 걸 경험을 하라는 말을 제가 하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떤 저 아는 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있잖아, 나는 아이가 뭐 학원을 짧게 하루를 다녀도 좋고 뭐 한 달을 다녀도 좋고 길게 다니면 좋겠지만 늘 나는 뭐 많은 것을 경험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 애는 하고 싶은 게 없대. 내가 팍팍팍 밀어준다고 하는데도 하고 싶은 게 없대. 이상하지? 라고 묻는데 그렇게 하는데 실수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대부분은 실수를 안 하시지만 이상하다. 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는 그런 부모인데 왜 우리 애는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하지? 근데 이제 그런 부모님들 중에 하는 실수가 하나가 뭐냐면 얘기를 하시죠. 야, 이제
너 정말 공부 말고라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근데 공부 말고라도 이 얘기는 안 하시죠. 야, 너 이번 방학 때 뭐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 팍팍 밀어줄게. 그럼 아이는 정말 이렇게 약간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어보죠. 정말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그럼 그래. 그리고 방과후 수업도 너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아이가 아싸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엄마 사실 나 그 방송 댄스 하고 싶어. 그럼 이제 뭐 방송 댄스? 야, 근데 그거는 대학 가고 나서 해도 되지 않아?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분명히 하고 싶은 걸 하라 그래 놓고 그러면 엄마 나 이번에 야외로 사진 촬영 나가는 그런 어떤 게 있는데 나 그거 하고 싶어. 여름방학 때 사진 좀 배워보려고 하면 그 사진? 그건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아? 그거 말고 하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엄마들이 그 미리 계획을 짜고 물어보시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번에 방학 동안에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엄마가 밀어줄게. 그 이면에는 너 이번 방학 기간에 네가 성적에 모자라는 부분, 뭐 예를 들어 논술이면 논술, 뭐 과학이면 과학, 뭔가 따로 네가 좀 배웠으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 그럼 엄마가 밀어줄게. 이게 깔려 있는 거죠. 바탕에 그게 깔려 있으면서 하고 싶은 걸 해라고 말을 하니까 약간 그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 커다란 간격이 생겨버리는 거죠. 아이는 분명히 하고 싶은 걸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뭐 방송 댄스, 뭐 요요를 배우는 거, 뭐 또는 그 활동적인 걸 많이 하잖아요. 스킨스쿠버를 배우고 싶다든가 아니면 행글라이더를 해보고 싶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엄마가 바라는 거는 공부에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하고 싶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가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뭔가 학원을 보내주세요라는 말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 내가 이번에 수행평가, 뭐 그룹 수행평가든 개인 수행평가든 하는데 내가 좀 미술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생을 좀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엄마 내가 그 음악을 하는데 조음김 이런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배울 수 있는 데를 가고 싶어요. 약간 그런 학습이랑 점수랑 연결되는 거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야, 그거 말고 그러면 이번에 한자 급수 시험을 보는 게 어떨까? 국사 그 시험을 보는 게 어떨까? 한국사 그 자격증을 따는 게 급수 시험을 보는 게 어떨까? 약간 그런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있고 머릿속에 정리된 상태에서 엄마가 자녀들한테 물어보니까 자녀들의 대답은 너무 엄마가 듣기에는 헉 하고 황당한 거예요. 그 저한테 물어본 지인한테 제가 그랬어요. 애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없대? 뭐 다른 거, 걔는 굉장히 역동적이잖아. 그러니까 뭐, 그, 댄스 배우고 싶다는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어머머머, 어떻게 알았어? 그 필요도 없는 댄스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내가 그거는 대학 가서 하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아니면 차분한 그 바둑이나 이런 거를 배우길 원하는 거죠. 음. 근데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대학에 가서 뭐 판검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무슨 학자가 되거나 뭔가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전문 과정이 되는 학교를 선택하고 그 과를 선택하는 그거를 바라시는 건데 그걸 하고 나서도 선생님 취미생활로 사진도 찍고 댄스도 하고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EBS에서 하는 어떤 다큐를 봤는데요. 이 아이가 사진을 너무 찍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가 돼서 이제 사진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 공부도 잘해요. 근데 부모님의 기대치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애랑 이제 막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진은 대학 가서도 동아리 활동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네가 어떤 그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어머님은 어떤 공부 쪽의 특성화, 자사고, 뭐 특목고 이런 걸 바라시는 거죠. 거기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서
뭐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뭐 아니면 다른 뭐 그 무슨 법대를 들어가거나 해서 네가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 동아리로 사진반이 있다. 거기서 네가 배워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취미생활로 사진을 하고 싶은 게 아니죠. 미리 고등학교를 알아보고 그 고등학교에서 진학할 수 있는 대학도 다 알아본 상태니까 얘는 그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자 꿈인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하셔서 막 그 서로 대립하는 게 실제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그 학생뿐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중학교 이상, 중학교, 또 초등학교, 어쨌든 학업을 하고 있는 그 학생이 있는 자녀를 둔 그런 가정에서는 늘 벌어지는 일인 거죠.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미래는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의사란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판검사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대기업에서도 그 정말 한두 명만 그 뭐 정말 한두 명이라 그러긴 뭐하지만 정말 인원 감축을 충분히 해도 될 만큼의 어떤 시스템이 개발될 수도 있죠. 대신 그때는 사진을 찍는 뭐 그 직업이 완전 제일 좋은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춤을 추는 사람, 연예인, 뭐 어떤 미용사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의 뭐 판검사 정도의 수준이 되는 의사 수준이 되는 직업으로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즘 그러잖아요. 그 바둑은 이제는 알파고와 알파고의 대결을 보고 싶다라는 거죠. 뭐 사람과 알파고의 대결, 체스도 어떤 그 컴퓨터의 대결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유망 직종이라고 하는 거를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발전되고 바뀌어 가는데 빠른 진화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인 학생을 길게 대학까지면은 중3이라고 생각해도 거의 7년인 거잖아요.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뭐 석사, 박사까지 하면 더 기간이 길겠죠. 거기에 한 가지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어떤 대기업, 어떤 사자 붙은 직업, 지금의 전망이 좋은 어떤 직업을 택하기 위해서 쭉 공부를 했는데 7년이면 굉장히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만 밀고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거, 잘 하는 거, 그게 꿈이고, 그게 잡으로 갈 수 있는, 내가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거를, 그 수순을 밟아가는 게 어쩌면 더 현명할지도 몰라요. 미래는 반드시 온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얘기 시작했듯이, 부모님이 마음을 비우고 아이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자꾸 방송 댄스 하고 싶다고 하는데, 야, 그거는 대학 가서 해. 뭐, 다른 캐리커처를 그리고 싶다고 하는데, 야, 그거는 회사 가서 네가 직업을 선택한 다음에 동아리 활동으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 말고 너 혹시 논술 배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엄마가 야, 너 이번 방학 때 엄마가 밀어줄게.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라고 질문을 하면 분명히 우리의 똑똑한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유, 내가 얘기 잘못했다가 학원 하나 더 다니게 생겼는걸? 이번에 한국사 시험 보라 그럴 것 같아. 아니면 나 한자 급수 따야 돼.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없다 그래야 돼.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해야 내가 요 정도 선에서 끝날 거야 라는 애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렸을 때 꾸준히 하는 게 없다고 혼나, 뭐 하고 싶은 게 없다고 맨날 뭐라고 야단 들어 그러면 애들은 하고 싶은 거 꾸준히 하는 거 딱 하나 있죠. 게임.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해도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리고 하기 싫은 거는 꾸준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부모님들이 마음을 더 비우시고 정말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싶으면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미리 마음속에 아이들의 대답, 아이들이 정답을 얘기할 거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부모님이 알고 있는 게 정답이란 생각을 좀 머리 비우시고,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정답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대화를 접근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 자녀는 저한테 완전히 최고 막 이런 사인을 보내죠. 제가 최고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진로를 앞두고서는 내가 이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 제가 계속 부모님들한테 부모 교육을 하면서도 저 나름대로도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리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직업군의 변화가 생길지 모르고 아이의 선택이 맞다는 거 그거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내 자녀의 특성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좀 늦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얘기해 보시면 그리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막 하듯이요. 우리 자녀도 제대로 된 길, 제대로 된 목표를 갖고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저희가 부모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죠. 아이가 선택한 게 틀릴 수도 있어서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경험은 빨리 해보는 게 좋잖아요. 저희가 해온 경험이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틀린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틀,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아이들과 계속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실수는 빨리 하고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겁내지 말고 좀 돌아가더라도 좀 늦게 가더라도 빨리 가서 이게 아니구나. 근데 그때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후회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환경 조금만 신경 생각하셔서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실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마음을 비우는 거 그리고 자녀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거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 계시다면요. 언제나 제가 응원하고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